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만 보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시장을 달래는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 예, 이 시장 특징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어제 급락에 비해서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죠. 그렇지만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까지 회복했던 것이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주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3, 4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한 것이 시장에서 좀 안도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담이 6월 28일부터 29일 1박 2일 동안 있는데요. 그때 시진핑 주석과 어찌되었건 만나긴 만날 테니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 전에 물밑 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또 투자자들 사이에 새록새록 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섹터별로 보면은요, 어제는 유틸리티와 부동산이 강했었는데, 오늘 유틸리티만 어제 강한 거에 비해서 오늘 좀 다시 좀 밀려났고요. 나머지 섹터들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반대폭이 가장 컸던 것인데, 사실상 어제 기술주가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런 것들은 급락 이후에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일단 이해하는 것이 일단 보수적 관점에서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많이 빠졌던 보잉, 캐터필라, 애플들이 모두 2% 정도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2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반등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술주들이 동반을 하락을 했지만 종목별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것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은 괜찮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스코 같은 거, 대표적인 통신 네트워크 회사가 되겠는데요. 3%밖에 안 되는데 더불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면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중국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아주 반등할 때 보면 같이 더불어 같은 섹터에 있다가 빠진 것들이 좀 먼저 살아나는 게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쪽의 접근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그 미국 시간을 오전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이 한 1.6%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초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에서 많게는 4.5% 하락해서 지금은 상당히 몇 회사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플러스로 끝날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지금 펀더멘탈은 상대적으로 좋은데 지금 외적인 변수, 그것이 물론 외적인 변수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 결국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고 그 요인이 거의 90%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이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시간의 문제이고 봉합의 수준의 문제이지 이제 해결이 될 건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인데요. 그런 징후들 혹은 이제 장단기 금리가 계속 이제 좀 꼬여가는 상황이라 그런 데 대한 불안감들이 더 큽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주가 올라갈 때는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오다가 주가 또 재미없으면 이런 얘기 나오고 마침 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니 이게 또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또 새록새록 나오고 그런 목소리를 키우는 쪽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지표는 저도 처음 봤는데 뉴욕 연방은행이요. 리세션 가능성을 예측한 모델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처음 봤지만 향후 12개월 동안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모델을 뭐로 이용했냐면 국제 금리 간의 스프레드 등을 이용해서 만든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자기네 만든 지표를 보면 2008년 금융 이후 최고치를 갔기 때문에 향후 12개월 동안 리세션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모델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겠고요. 또 시티그룹의 이코노미 깜짝 지수라는 거는 저도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다양한 경제 지표가 플러스로 좋은 쪽으로 깜짝이냐 안 좋은 쪽으로 깜짝이냐 갖고 만든 것인데요. 지금은 안 좋은 쪽이 깜짝에 대한 지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동안 통계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시장이 약간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달 한 번씩 이 방송을 통해서도 되고 있지 않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시행한 글로벌 펀드 배절 대상은 서베이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5월 들어 또 주식 비중을 6%포인트 줄였기 때문에 역시 최근에 10년 사이에 가장 주식 비중이 적은 상태다라는 거죠. 특히 34%의 투자자들은 어떤 형태를 갖던 간에 해지해 뒀기 때문에 시장을 상당히 불안해 여기고 있고 역시 가장 큰 불안 요인은 2년째 무역 전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참고로 말씀드린 이 조사는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반영됐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술주에 매매가 가장 많았고요. 의외로 유럽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좋건 나쁜 간에 두 번째로 매매가 집중됐고, 그다음에 그 4위, 5위권에 있던 미국 달러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미국 달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은 최근에 여하튼 3, 4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여전히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여전히 이제 미중 문제가 장을 누르고 있어서 종목이나 이런 데 대한 이 고민들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뉴욕 시장 특징주,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기업 오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건 스탠리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유틸리티, 우리나라 같으면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전기, 가스 이런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필수 소비재가 성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쪽에 좀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코카콜라를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오늘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코카콜라는 딴 거에 비해서는 좀 약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누구나 다 아시는 맥도날드라든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펩시,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가시는 별다방,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최고가를 향해서 막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코카콜라가 전혀 없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가 코카콜라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 한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필수 소비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필수 소비재 할 때 제 머릿속에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농심입니다. 농심. 다만 주가는 큰 재미 없는데요. 이런 것들 아마 농심도 아마 장기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러면 뭐 회사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농심 같은 거가 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농심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국내에서도 장이 좀 위축돼 있으니까 방어주나 혹은 이제 소비주, 내수주 쪽 관심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코카콜라, 농심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